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5학년도 전기 외국인 전형의 원서 접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보통 이제 7월부터 시작해서 한 9월 정도 사이에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서둘러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 전형의 지원 자격 조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지원 자격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자, 2025학년도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현재 중학생이거나 현재 고등학생이신 분들은 미리 이제 외국인 전형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외국인 전형을 준비하는데 별 문제 없이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전형의 자격 조건은 아무래도 조금 까다롭죠. 일반적으로 국내 수시 전형은 사실은 부모에 대한 자격 조건이 필요가 없이 그냥 학생이 자격 조건만을 본다고 한다면, 외국인 전형은 학생, 부모 모두 다의 자격 조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가장 까다로운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 자격을 첫 번째 보면은 부모가 모두 외국인으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라고 되어져 있어요. 외국인 전형은 자격 조건이 제일 중요한 거죠. 학생, 부모 모두가 다 외국인인 경우가 외국인 전형에 해당이 되고, 국내에 재학하고 있든 해외에 재학하고 있든 어디에 재학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국적 중심의 전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국적의 기준은 원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자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과 이중 국적인 경우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면 학생, 부모 모두가 다 외국인이어야 하고 부모 두 분 중에 한 분만 외국인이다. 이런 경우는 외국인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지 않고요. 아시는 것처럼 부모 두 분 중에 한 분만 외국인인 경우에 외국인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대만 국적자의 경우, 호의 원칙에 따라서 대만 국적자인 경우는 부모 두 분 중에 한 분만 외국 국적자라고 한다면 외국인 전형으로 적용을 시켜줬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런 대만 국적자에 관한 부분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대만 국적자도 마찬가지로 부모 모두가 다 외국인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국계 외국인의 경우는 아래의 기준에 적용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대한민국 고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고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은 우리나라는 12학년제죠. 12학년제.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이 지10부터 시작해서 지12까지. 그쵸? 다시 말하면 10학년, 11학년, 12학년 과정이 고등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점에 초점을 두셔야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9학년부터가 고등학교 과정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학제를 중심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10, 10부터가 고등학교 과정이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고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시작하기 전, 다시 말하면 10학년 이전에 부모와 지원자 모두 외국 국적을 취득 완료한 경우에만 부모 및 지원자 모두 외국인으로 인정한다는 점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한국에 거주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국적 상실 이탈 사실 신고 접수증이나 신고서만으로는 인정되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원서 접수 기준, 원서 접수일 이전에 국적 상실 이탈이나 상실 신고 접수증이나 신고서만으로 국적 이탈을 입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 전용으로 원서를 쓰고자 한다면 원서 접수 이전에 국적 상실이 완료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외국인에게 입양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그러니까 입양하신 경우죠. 입양한 경우. 외국인에게 입양이 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초등학교 취학 지원 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아주시는 게 그레이드 1부터가 우리나라는 학제죠.
우리나라 학제는 12학년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국제 학제는 13학년제이기 때문에 영국 학제에서 G1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유치원 과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학기로 인정이 되어지지 않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12학년제를 기준으로 삼았었을 때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에 이전에 외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 아셔야 될 것 같고, 단 한국 국적 상실 이탈 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는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진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파트거든요.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진 외국인,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와 재혼한 경우 한국 국적의 재혼 당사자가 외국인 자녀를 법적으로 양육하지 않더라도 해당 자녀에게 순수 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죠. 예를 들자고 하면 어머님이 중국분이고 그리고 어머님이 결국은 아들을 낳으신 거죠. 자녀분도 만약에 중국 국적자야. 그런데 어머니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한국의 남편과 결혼을 하신 거죠. 하지만 자녀분은 아버님의 주민등록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의 주민등록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님의 주민등록만으로는 자녀의 국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예전에는 이러한 경우를 해서 아버님의 국적에 대한 부분들을 제출하지 않고 어머니 외국인 전형 그리고 자녀분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다는 서류만을 가지고서 원서를 써서 외국인으로 인정을 받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지면서 최근에 몇 년 전서부터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와 같은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권 혹은 양육권을 가진 외국인 엄마나 아빠가 한국의 국적자와 재혼한 경우에요. 그런 경우에 한국 국적의 재혼 당사자가 외국인 자녀를 법적으로 양육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순수 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는 국적 이탈 사실 증명서는 접수 마감일 전에 제출해야 해요. 국적 사실 이탈 접수증에 대한 부분들은 각 대학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국적 상실 이탈 사실 신고 접수증 및 신고서만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요 점 알아두시고요. 자, 한양대 같은 경우는 복수 국적자인 경우에 고교 입학 전 본인 및 부모 모두 한국 국적 상실 시 인정이 되어진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은 뭐냐면 고등학교 이전에 국적 상실을 완료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학 원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상실한 상태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했기 때문에 한양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입학 전이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원서 마감일 이전에 한국 국적을 상실 이탈한 상태라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 같은 경우를 보시면 대한민국 국적 이탈 상실은 접수 마감일 2024년 3월 7일 이전에 부모와 지원자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 완료한 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한데 이 경우가 2024년 8월 31일까지 국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에 원서 접수 마감일이 2023년 3월 7일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원서 접수 마감일, 다시 말하면 국적 요건 충족일 이전에 약 5개월 이전에 국적이 완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대학들마다 한양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입학 이전에 국적 이탈이 완료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국적 완료의 경우가 원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국적 이탈이 완료가 되어지면 되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국적 요건의 충족일이 8월 3일일 때 원서 국적 이탈 상실 접수 마감일이 3월 7일이기 때문에 5개월 이전에 국적 이탈이 완료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적 이탈 완료에 관해서는 대학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제일 가장 좋은 거는 고등학교 이전에 국적 이탈을 완료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만약에 고등학교 이전에 국적 이탈이 완료가 되어지지 못했다
라고 하냐면 원서 접수 이전에 최대한 빨리 국적 이탈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부 또는 모 중 한 명과 가족인 경우죠. 그렇죠. 부 또나 모 중 한 명과 가족인 경우,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거나 또는 뭐 사별을 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부 또는 모 중 한 명과 가족인 경우에는 해당 부 또는 모의 국적으로 지원 자격을 갖게 되죠. 하지만 반드시 지원자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건 모든 대학들이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미혼모의 자녀 혹은 기타 가족관계가 증빙이 안 되는 경우라도 해당 학생과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이라고 하는 증빙 및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면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 학교, 외국인 학교의 해당국 교육 관련 법령에 의하여 소중의 학력이 인정이 되는 교육과정을 정규 학력으로 인정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국내 학교라든가 또는 외국 학교라 하더라도 교육관계 법령에 따라서 인가가 되어지는 학교에서 학교과정을 이수했다라고 한다면 인정이 되어지고요. 단 검정고시 출신자나 또는 홈스쿨링이나 사이버 학교 등의 학력 인정 방법은 외국인 전형에서 정규 학력으로 인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예전에 이제 일부 대학에서는 홈스쿨링 같은 경우도 인정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국내 검정고시를 인정이 되어지는 학교들도 있었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검정고시나 홈스쿨링이나 사이버 학습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어지지 않아요. 예전에 비해서 외국인 전형도 지원 자격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많이 표준화되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실수하시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전형으로 대학을 갈지 또는 그냥 일반 수시 전형으로 원서를 쓸지 정확하게 방향을 잡지 못하다가 고등학교 들어서 외국인 전형으로 또는 고등학교 3학년 들어서 외국인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능한 일찍 좀 전형 방법, 내가 외국인 전형으로 대학을 갈지 말지를 정확하게 결정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 전형이 당연히 국내 수시 전형이나 국내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외국인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게 매우 유리하다는 점은 말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 자격 조건을 갖추신 분들이라면 외국인 전형으로 대학 입학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025학년도 전기 외국인 전형의 원서 접수 일정은 아직 모집 요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전년도에 제시되어진 모집 요강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학교가 7월 3일부터 7월 6일이고요. 연세대학교가 9월 4일부터 9월 22일, 고려대학교는 8월 9일부터 9월 1일이고요. 중앙대학교는 1차와 2차로 외국인 전형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특히 의학계열은 1차에서 선발합니다. 1차에서 9월 6일에서 9월 27일. 고려대학교 세종 같은 경우에는 10월 2일에서 10월 24일이고요. 연세대학교 미래도 의예과는 8월 2일에서 8월 24일, 인제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 12일에서 9월 15일이고 또 우석대학교, 카톨릭관동대, 동국대학교, 와이즈, 을지대 같은 학교들을 보시면 학교들이 빠른 학교는 7월, 좀 늦은 학교는 9월 또는 10월 이렇게 원서 접수 일정이 잡혀져 있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벌써 4월이기 때문에 7월에 원서를 쓰는 경우 또 9월에 원서를 쓰는 경우들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일 첫 번째 준비하셔야 되는 게 학생 부모와 관련이 되어진 자격 조건과 관련이 되어진 서류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런 서류 준비가 끝나고 나면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지원 대학과 학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지원 대학과 학교 결정을 하게 되면 각 대학별 요구하는 제출 서류들이 있죠. 활동 증빙 서류 또는 서류 목록표와 같은 서류들을 작성하는 과정, 또 자기소개서 또는 교사 추천서가 있는 학교들은 교사 추천서를 작성하는 과정들, 또 면접이 있는 학교들은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전형의 일반 대학들은 대부분 서류평가 전형에 해당이 되지만 의학 계열들, 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대비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모집 인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3월 입학 전기를 기준으로 해서 모집 인원을 보면 서울대학교는 2023년도에 전기에서 11명을 뽑았으니까 후기에서 대략적으로 한 10명 정도 뽑는다라고 생각하면 서울대는 외국인 정도 대략 한 20명 정도를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연세대학교는 208명으로 모집 인원이 꽤나 많고요. 그러니까 208명 곱하기 대략적으로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기의 모집 인원이 후기보다 좀 많습니다. 보통 후기의 선발 인원이 전기에 비해서 약 95%나 90% 정도의 선발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려대학교는 209명, 성균관대학교가 262명, 한양대학교가 235, 중앙대학교가 231명, 경희대학교가 254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전형도 사실 대부분 우리가 외국인 전형이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 3년 특례, 12년 특례 또는 국내 일반 수시도 있지만 사실 외국인 전형이 매우 유리한 거는 당연한 일이고 하지만 외국인 전형이 유리한데 또 한편으로 불리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외국인 전형은 원서 접수의 횟수 제한이 없죠. 또 수시 전형은 원서 접수 횟수 제한이 6회죠. 그러니까 외국인 전형은 6회 외에 7회나 8회나 9회나 10회도 원서를 쓸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원서를 써보면 원서 접수의 횟수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보통 6회나 7, 8회 정도인 경우이기 때문에 사실 원서 접수의 횟수 제한은 크게 의미가 없고 외국인 전형이 어려운 점은 뭐냐? 첫 번째,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 내가 가고 싶어 하는 학과를 사실상 거의 모든 학생들이 희망하는 대학이고 학과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전형에서는 학생들이 대부분 어디로 몰려? 연세대, 고려대를 대부분 몰리겠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희망하는 지점이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쪽으로 몰리고 더군다나 연세대, 고려대 쪽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겠고 더군다나 만약에 인문 계열이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디를 가고 싶어 합니까?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 할 거예요. 자연 계열이다. 어디를 가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컴퓨터공학과를 가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의대나 약대나 또는 뭐 치대나 수의대나 한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의학 계열이나 연세대 고려대학교 경영이나 컴퓨터 이와 같은 지점에 상위권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 전형이 유리한 거는 맞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과 학과의 폭이 좁고 내가 희망하는 대학이 모든 학생들이 희망하는 지점이라는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그만큼 상위권 대학, 상위권 학과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외국인 전용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없이 오로지 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쓰시는 외국인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한국에 계시는 외국인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을 한국에서 현재 보내시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특히 국내 대학을 외국인 전형으로 원서를 쓸 때 꼭 이해하셔야 되는 점이 뭐냐면 외국인 전형은 정성평가 전형이라는 거예요. 정성평가. 정성평가라는 것은 뭐냐면 수능처럼 수능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정량적 평가, 수치적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 평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여러 가지 요소라는 게 뭐냐? 결국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한다면 학교생활기록부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교과 성적, 동아리 활동, 자율활동, 진로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등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고려하여 학생의 학업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지원 학과와 관련된 전공 적합성을 고려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학생부의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외국인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부분 다 놓치는 게 학생부의 중요성을 많이 놓쳐요. 그러다 보니까 학과적 적합성을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신 성적이 다소 안 좋아도
학생부의 전공 적합성이나 학과적 연관성이 뛰어나다고 한다면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학생부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좀 쓰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전에 올려드렸던 외국인 전형의 영상과 관련된 내용의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은 참고해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이퍼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